3080 Ti 출시요? 화성 가까이까? 최고 50인치 레이트? 안녕하세요, 쫑PD입니다. 이달 6월 1일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신제품 출시에 대한 소식을 밝혔고, 한국 기준 6월 3일 오후 10시부터 RTX 3080 Ti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3080 Ti도 저번 RTX 3060 때처럼 라이트 해시레이트, 즉 채굴 성능 제한이 걸린 LHR 그래픽카드로 출시가 되었는데, 3080 Ti도 3060 때처럼 또 드라이버 풀어놓고 이거 채굴장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번 3060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에 LHR 옵션을 넣어서 채굴을 막으려는 의도가 보였는데, 이게 실수인지 구애인지 잘 모르겠으나 채굴이 가능한 베타 드라이버가 풀려서 그래픽카드들이 채굴장으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엔비디아에게 기대를 걸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3080 Ti를 포함해서 5월부터 생산되는 30번대 LHR 옵션은 이 드라이버 채굴 성능 제한을 걸어놓은 게 아니고, 즉 하드웨어 차원에서 채굴 성능 제한을 걸어 이번에는 확실히 제한이 걸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80 Ti의 채굴 성능과 게이머들이 궁금해하는 3D 마크, 게임 성능, 스펙, 가격 동향과 시장 상황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게이머들이 반가워할 희소식도 가격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3D 마크부터 보시겠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47,099점, 타임스파이 19,571점, 로얄포트 12,988점으로 점수가 3080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3090과 비슷한 성능으로 나왔습니다. 점수가 진짜 잘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바로 게임 보시겠습니다.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바이오하자드 빌리지를 FHD, QHD, UHD로 돌려봤습니다. 먼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옵션은 울트라 옵션에 렌더링 크기는 120 최대로 맞췄고, 배틀그라운드가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잘 나오지 않는데 이 정도의 프레임이라면 프레임 레이트 방어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이 그래픽카드 로드율 문제로 오히려 QHD에서는 프레임이 잘 안 나왔고, UHD에서는 그래픽 로드율을 잘 이끌어내서 프레임이 더 잘 나와 예상치 못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에는 바이오하자드 빌리지도 돌려봤는데요. 빌리지는 DLSS를 지원하지 않아서 설정하지 못했고요. 레이트레이싱은 중간, 나머지는 풀옵션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상시 99%를 유지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최신 게임임에도 이 정도 프레임이면 정말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UHD는 애매한 프레임과 심한 티어링 드롭 증상으로 이 게임을 돌리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면서 느낀 온도, 소음, 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온도는 80도를 넘지 않는 온도로 꽤 안정적이었고 쿨링 성능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제로팬이 적용이 돼 있어서 평상시에는 무소음, 게임을 돌릴 때는 도서관 정도의 소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정도면 일상 소음 수준으로 그냥 넘길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은 풀 로드시 300W에서 400W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성능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갈만한 전력 소모였습니다. 적당한 전력의 CPU를 사용한다면 700W 파워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SF틱한 디자인에 전면의 팬은 3개의 흡기식 팬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백플레이트를 보시면 이렇게 쉽게 장착이 가능한 탈부착 팬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성은 현재 갤럭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TX 20 슈퍼 시리즈와는 다른 흡기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예전보다 더 효율 좋은 쿨링으로 GPU의 소모 전력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꽤 준수했습니다. 확실한 건 전면 팬을 흡기식으로 바꾼 것이 20번대 그래픽카드에 비해 구조적으로 더 나아진 쿨링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후면 백플레이트에 팬을 하나 더 달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커다란 히트싱크가 장착이 되어서 그런지 그래픽카드가 많이 두꺼워져서 USB 전면 단자나 전원 버튼에 간섭이 일어나서 M-ATX 보드 장착이 어렵고요. ATX 보드와 커다란 케이스로 구성하시는 게 아마 정신건강에 좀 더 이로우실 거예요. 다음은 스펙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 공식 스펙 자료고요. 여기서 성능의 가장 중요한 쿠다 프로세서의 개수와 메모리 용량, 그리고 NVLink 지원 여부에 대해 3090, 3080 Ti, 3080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RTX 3090의 쿠다 코어는 1496개, RTX 3080 Ti는 1240개, RTX 3080은 8704개입니다.
놀라운 점은 3080 Ti는 3090과 고작 2%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모리를 살펴보면 RTX 3090은 GDDR6X 24GB, RTX 3080 Ti는 GDDR6X 12GB, RTX 3080은 GDDR6X 10GB입니다. 메모리가 반으로 줄었으니 늘어난 쿠더코어에 비해 모자라지 않는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메모리 대역폭은 RTX 3090이 960GB, RTX 3080 Ti가 912.4GB로 역시 4%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리적 메모리 크기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많은 유저분들이 궁금해하는 NVLin크는 안타깝게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3080 Ti의 성능이 거의 3090 수준으로 나왔는데 NVLin크까지 지원하면 두 제품의 차이가 거의 없겠죠.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메모리 사용이 큰 작업이나 NVLin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RTX 3080 Ti는 유저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RTX 3080 Ti의 엔비디아 공식 MSRP는 $999, 즉 120만원 정도지만 아무래도 3080보다는 비쌀 테니 가격은 200만원 후반에서 300만원 초반대의 가격으로 예상이 됩니다. 엔비디아에서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 제한 조치를 적용한 RTX 30번대 그래픽카드를 LHR 버전으로 출시를 하면서 아마 채굴자들은 해시값이 떨어지는 LHR 그래픽카드를 쓰기보단 채굴 전용으로 출시된 CMP 탑재 그래픽카드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슬슬 중고 그래픽카드가 풀리고 신제품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그래픽카드의 전반적인 가격이 동시에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 코인 시장의 하락세로 봐서는 아마 그래픽카드 가격이 3개월 안에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행복 회로를 좀 돌려보고 싶네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T 뉴스 컨텐츠에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하락할 만한 이유를 곧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채굴 성능입니다. 이더리움을 캐봤는데 처음에는 해시값이 100해시 정도가 나와서 뭐야 이거 채굴 제한이 안 걸렸나? 라고 생각이 됐는데 3분도 안 돼서 해시값이 50대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번 RTX 3080 Ti는 채굴 성능 제한이 확실히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총평으로는 채굴 제한이 걸려서 나온 그래픽 카드인지라 다른 그래픽 카드들에 비해서 유저들이 구매가 쉽고 성능, 쿨링, 전압 그 외 모든 면에서 기대 이상으로 나와줬습니다. 공급만 좀 원활해진다면 정말 100만원대의 구매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얼른 그래픽카드 시장이 완화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컨텐츠는 IT 뉴스에서 그래픽카드 관련 이슈를 다룰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